이 영상은 경기 데이터와 흐름을 기반으로 한 개인적인 예측 분석입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땡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올스타 브레이크가 끝나고 드디어 NBA 후반기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해볼 2026년 2월 20일의 경기 샬럿 호네츠 대 휴스턴 로키츠. 이 매치업은요, 뭐랄까, 마치 돛대가 부러진 배가 이미 거친 파도를 다 겪어낸 단단한 쇄빙선이랑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떤 순서로 살펴볼 거냐면요. 먼저 휴식기 이후 두 팀의 상황부터 짚어보고 이 경기의 핵심이죠. 완전히 다른 두 팀의 로스터 상황을 파고들 겁니다. 그리고 벤치 전력, 경기 스타일, 리바운드 싸움을 거쳐서 최종 예측과 혹시 모를 이변 시나리오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부터 보죠. 올스타 브레이크 때문에 무려 8일이나 쉬었어요. 이건 양날의 검 같은 겁니다. 체력은 분명히 회복됐을 텐데 반대로 실전 감각이 무뎌지는 소위 러스트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게 오늘 경기의 첫 번째 변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경기의 승패를 가를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라인업의 구멍, 그리고 그 구멍을 각 팀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샬럿 호네츠부터 보시죠. 상황이 그야말로 재앙 수준입니다. 코비 화이트와 리암 맥닐리는 부상으로 못 나오고요. 설상가상으로 지난 디트로이트전에서 큰 싸움이 있었죠. 그때 일로 마일스 브리지스랑 무사 디아바테가 징계를 받아서 또 못 나옵니다. 핵심 선수 4명이 그냥 통째로 날아간 거예요. 특히 브리치스의 공백, 이게 정말 뼈아픕니다. 평균 18.2점에 6.1 리바운드, 3.5 어시스트. 팀의 확실한 2옵션인데 이 선수가 없다는 건 샬럿의 공격 자체가 거의 마비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평균 리바운드를 8.6개나 잡아주면서 골밑을 지키던 수비의 핵심, 무사 디아바테까지 없잖아요? 골밑에 그냥 구멍이 뻥 뚫린 거죠. 자, 그래서 이 선수들이 다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숫자 좀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죠? 샬럿의 예상 주전 라인업이 코트에 같이 뛰면 100번 공격할 때마다 상대보다 16.4점을 더 내준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넷 레이팅이 마이너스 16.4. 이건 그냥 진다는 수준을 넘어서 코트 위에서 아예 경쟁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편 휴스턴은 어떨까요? 상황이 좀 달라요. 물론 프레드 밴블릿이랑 스티븐 아담스, 핵심 2명이 시즌 아웃된 건 큰 손실이죠. 하지만 이건 시즌 초반에 벌어진 일이라 팀이 이미 이 상황에 완벽하게 적응을 마쳤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도카 감독이 공백을 어떻게 메웠냐면 기동력이랑 수비력을 극대화했어요. 특히 2년차 가드 아멘 탐슨이 주전으로 올라와서 평균 17.6점, 7.6 리바운드, 5.4 어시스트, 거의 올스타급 활약을 해주면서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휴스턴은 주전이 빠졌는데도 공격 효율 리그 7위, 수비 효율 5위, 공수 밸런스가 최상위권이에요. 반면에 샬럿은 그냥 수직으로 곤두박질 치는 게 보이죠. 자, 경기가 아마 이 구간에서 확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바로 주전들이 쉬는 시간, 벤치 싸움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휴스턴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단적으로 식스렛만 비교해봐도 답이 나와요. 샬럿의 트레마마는 평균 7.1점에 3점 성공률이 33.1%인데 휴스턴의 리두 셰퍼드는 평균 12.7점에 3점 성공률이 38.7%예요. 득점력, 효율성 모든 면에서 상대가 안 되죠. 그리고 휴스턴 벤치에는 정말 무서운 무기가 하나 더 숨어 있죠. 바로 타리 이슨인데요. 이 선수의 코너 3점 슛 성공률이 56%입니다. 56%요? 샬럿 주전들이 벤치로 들어가면 점수차가 순식간에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경기가 어디서 갈릴지 데이터가 콕 집어주는 2가지 핵심 전장, 바로 경기 속도와 리바운드 싸움으로 들어가 보죠. 일단 두 팀 다 엄청나게 느린 농구를 해요. 휴스턴이 리그 28위, 샬럿이 23위니까요. 그런데 이게 그냥 느린 게 아니에요. 휴스턴은 일부러 아주 계획적으로 느린 거고요. 샬럿은 빠르게 공격할 선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느린 겁니다.
공격 횟수 자체가 적은 게임에서 당연히 완성도 높은 팀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샬럿 입장에서는 거의 재앙에 가까운 미스매치가 발생합니다. 바로 제공권이에요. 휴스턴은 경기당 리바운드를 평균 48.6개나 잡는데 이 수치는 리그 전체 1위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정말 간단해요. 휴스턴은 자기들이 슛 10개 던져서 실패하면 그중 거의 4개를 자기들이 다시 잡아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리바운드 잘 잡아주던 디아바테마저 없는 샬럿 골밑에서는 이걸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숫자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과연 예상 점수는 어떻게 나올지 모두를 돌려봤습니다. 저희 모델이 계산한 예상 점수 범위는 이렇습니다. 샬럿은 103점에서 106점 사이, 그리고 휴스턴은 압도적인 공격 리바운드로 얻는 추가 공격 기회까지 다 반영해서 111점에서 114점 사이가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최종 결론, 그리고 혹시 모를 이변 시나리오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가장 확률 높다고 가리키는 선택지는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휴스턴 로켓츠의 마이너스 3.5점 핸디캡 승리. 그리고 둘째는 양 팀 총 득점이 216.5점보다 낮을 거라는 언더입니다. 긴 휴식기 후에 슛 감각이 떨어져 있을 거고 두 팀 다 워낙 느린 농구를 하니깐요. 물론 스포츠의 100%는 없죠. 정말 만약에 샬럿이 이기는 그림이 나온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할까요? 데이터를 보니까요, 거의 기적에 가까운데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터져야 가능성이 생깁니다. 첫째, 휴스턴의 골밑 사령관 알페렌 생군이 일찌감치 파울 트러블에 걸리는 것. 둘째, 샬럿 선수들 3점 슛이 단체로 미친 듯이 들어가서 성공률 45% 이상으로 18개 이상 꽂아 넣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군 본인의 야투가 극심하게 부진한 경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한 문장으로 구조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샬럿의 골밑을 휴스턴의 압도적인 리바운드와 수비 시스템이 서서히 질식시키는 경기가 될 겁니다. 샬럿은 좋은 흐름이 완전히 끊겼고 주축 선수들의 공백은 너무 커요. 반면에 휴스턴은 이미 위기를 시스템으로 극복한 팀이죠. 아마 굉장히 거친 경기가 될 거고 데이터는 두 자릿수 점수 차이로 휴스턴이 여유 있게 승리할 거라고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